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만 풀어보겠습니다. 5.10입니다. 승강기용 전동기의 일률. 일률입니다. 일률은 일을 시간으로 나눠준 거. 예. 움직이 속도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경우는 가해진 힘과 속도를 곱해서 계산되기도 합니다. 자, 질량이 1000kg의 승강기는 최대 800kg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다. 그림 5.24. 보이죠? 여기 엘리베이터. 승강기 위쪽으로 움직일 때 마찰력이 작용하여, 그러니까 아래로 마찰력은 위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점으로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요게 이제 1800kg일 거고, 위쪽으로는 이 엘리베이터 선에 의해서 전동기에 의해서 끌어올려지는 장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에 아랫방향으로 마찰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으로 뭡니까? 요 질량에 의한 중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없고 최대로 싣고 승강기가 3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속력이 일정해요. 그럼 가속도가 없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F는 MA에서 힘은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위쪽 방향 T,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으로 마찰력하고 중력,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전동기가 전달해야 할 일률이니까, 전동기가 지금 이게 땡기는 게 뭡니까? 이게 장력에 의해서, 장력, 그죠? 전동기가 이 땡기는 힘이니까 장력이죠? 장력에 의한 일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넘어가서 아까 요게 요식이죠. 예, 요식에서 저는 이제 스몰 m이라고 썼고 여기서는 라지 m이라고 썼습니다.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장력을 한번 구해봅시다. 장력. T는 F 플러스 mg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 주어져 있어요. 마찰력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m이 승강기 질량하고 화물 800g 운반할 수 있다 그러니까 1800이죠. 전부 합치면. 그 다음에 9.8 해서 2.16 곱하기 10의 4승 뉴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속력이 나와 있고 장력, 즉 ED 나와 있으니까, ED 아니죠. 힘이 나와 있으니까 일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에서 P는 F에다가 속력 곱해서 일률을 계산하는 식이 있었죠? 거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일률은 힘, 여기 2점 장력에 의한 일률입니다. 장력이 곧 뭡니까? 앞에 전동기가 땡기는 그 힘이죠. 예. 2.16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아까 3m/s로 일정하게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64.8kW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까지 일단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거를 만약에 마력으로 호스파워로 써라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여기 1마력, 미국 관습단 얘기에서는 746W를 1마력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놈을 746으로 나누면 여기 킬로와트가 있으니까, 그죠? 곱하기 3 해가지고, 곱하기 10의 3승 해가지고, 746으로 나누면 86.9 호스파워, 86.9 마력이 나온다. 자, 수직으로 점프할 때 일률.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거 했죠? 포텐셜 에너지하고 카인드틱 에너지, 초기 상태의 에너지는 나중 상태의 에너지하고 같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높이뛰기 할 때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운동의 속도든 속력이든 뭐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쉬운 거니까. 자,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뭘 했냐면 힘이 일정할 경우 그 힘이 한 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힘과 작용하는 힘에 의한 변이, 그거를 곱해서 일을 구했는데 이번에는 힘이 변한다. 변하는 힘은 어떻게 할까? 자, 물체가 작은 변이 델타 X만큼 이동한다고 하면 그동안의 힘의 성분 fx는 거의 일정하다고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힘이 계속 바뀐다고 해도 아주 짧은 순간, 즉 짧은 순간에 갈 수 있는 게 짧은 거리죠. 그러니까 작은 변이만큼 이동할 때는 그때 가해주는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습니까? 그 아주 짧은 변이들에 가해지는 힘하고 그 짧은 변이 곱한 거를 전부 다 더하면 돼요. 자, 그래서 아주 작은 변이 동안에 힘이 한 일은 근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주 작은 변이에 가해지는 일정한 힘 곱하기 그 변이 해준 게 그 가해지는 1이다. 그러면 그 힘이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변하면서 이제 변이가 쭉 가겠죠. 바뀌겠죠. 그러면 그 각각 매우 작은 구간으로 나눠서 그 각각 작은 구간에서의 일정한 힘을 그 작은 구간 변이하고 곱해서 그거를 전부 다 더해주면 전체 1이 된다. 쉽게 생각해서 x에 관한 fx, x방향으로의 힘입니다. 곡선을 많은 구간들로 나누면 물체가 xi에서 xf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한 전체 1은 곡선 아래의 작은 사각형들의 넓이를 모두 합한 것과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변입니다. x축이. 여기가 힘입니다. x방향이 힘인데 이번에는 힘이 물론 이제 x방향으로만 작용하는 힘입니다. 근데 힘의 크기가 바뀌어요. 방향 같은데 힘의 크기가 계속 바뀝니다. 방향은 x방향인데 자, 힘의 크기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여기 보이죠?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엄청 작은 구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아주 작은 변이 델타 x, 그죠? 그 사이에는 힘이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대라고 보는 거예요. 막대. 예. 요 사이에 힘이 일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보세요.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요렇게 긋고 요렇게 긋고 요거를 요 중간으로 요렇게 그어버리면 면적이 똑같겠죠. 요거 조금 더 나가고 여기 부족한 거 면적이 얼추 비슷하겠죠. 더 짧게 자르면 면적이 비슷해질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요 구간에서는 요게 힘이니까 요게 델타 x니까 힘이 일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거 곱하기 요거는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변하는 구간을 아주 작은 구간으로 쪼개놓고 각각의 힘하고 요 면적, 요 델타 x를 곱해서 그 면적을 구하면 그게 1입니다. 그 1을 전부 다 더하면 그게 전체 1입니다. 그래서 쉽게 무슨 얘기냐면 이 면적을 전체에 더하면 전체 1이라는 거죠. 수식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힘이 x에 대한 함수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1은 어떻게 됩니까? 1은 자 i에서 f까지 처음에서 그러면 i에서 xi에서 xf까지 해서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이렇게 미분이 아니고 적분이죠. 그러면 이 아래 면적 구할 수 있잖아요. 이 면적. 요게 1입니다. 요게 전체 1입니다. 그죠? 이때 fx는 요 f는 x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죠? 직선인 경우는 간단히 될 거고 함수가 들어가면 함수 집어넣어서 그냥 적분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전체 1은 각각 미수한 구간에서의 변이에다가 그 구간에서 일정하다고 보는 힘, 그걸 전부 다 더한 거죠. 예. 요게 뭡니까? 요게 지금 이거에서는 결국 우리가 서메이션해서 fxi가 1에서부터 무한 대까지 해서 무한은 아니죠. n개로 나누니까 n 해서 fi 델타 xi 그래서 전부 다 더하는 거죠. 이거를 더 무한히 쪼개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적분이죠. 물론 f는 x에 대한 함수입니다. 이게 2가 아니고 f입니다. 그죠? 적분. 요게 뭐다? 1이다. 전체 1.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뭡니까? 적분한다는 거는
어떤 물체의 크기가 변하는 힘이 작용할 때 그 한 일은 x에 대한 f 방향에 작용하는 힘, 변화하는 힘 곡선 아래의 넓이와 같다. 그게 이 적분이 의미하는 바죠. 자, 요거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요거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가 아니고 설명이죠. 자, 마찰이 없는 표면에서 어떤 힘, 물체의 힘이 작용하여 처음 위치는 0에서 여기 xi가 0에서 xf는 최대 위치 여기까지 당겼습니다. 자, 스프링 당겼어요. 스프링. 그죠? 그리고 이때 1은 어떻게 됩니까? 스프링의 1, 후크의 법칙에서 kx 1. 그죠? 예. 힘. 자, 그래서 kx 쭉 그래요. x에 대해서 직선 형태로 되겠죠? 기울기가 없잖아요. 기울기는 k고 y절편이 0이잖아요. 그죠? 여기 k만큼 기울기로 쭉 올라가죠. 예. 그리고 xi가 처음 0 위치에서 나중 최대 위치까지. 그러면 요 면적이지 않습니까? 요 면적이 한 1이 됩니다. 요 면적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가로 x 최대에서 0 빼니까 최대. 그죠? 세로는 얼마입니까? f인가. 그죠? 예. 그거 어떻게 써요? 요게 kx잖아요. 그거 곱하기 2분의 1이죠. 예.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요게 인가된 게 얼마입니까? kx잖아요. kx에다가 x 최대. 요것도 최대, 요것도 최대. 그러면 2분의 1 kx 제곱인데 요게 최대값. 예. 이렇게 해서 얻어질 수가 있다. 간단하지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용수철을 늘리는데 필요한 일. 자,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가 80Nm/m입니다. 한쪽 끝이 고정되어 있으면 다른 한쪽 끝에 힘을 가해서 여기 처음 0에서부터 B 위치가 4cm입니다. 그 다음에 C 위치가 7cm입니다. 일단 B 위치까지 이거를 가해서 늘렸습니다. 이때 한 일, 용수철의 한 일은 얼마인가? 어떻게 하면 돼요? 면적 구하면 되죠, 면적.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의 1 kx 요거. 그죠? 예.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용수철 상수 요거 80에다가 4cm니까 미터로 고쳐주면 0.04 제곱. 그래서 0.06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C는 두 번째는 4에서 7cm까지 늘렸을 때 한 일을. 그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0에서부터 C까지 한 일 빼기 0에서부터 B까지 한 일 해주면 되잖아요. 0에서부터 B까지 한 일은 일단 계산했으니까 0에서부터 C까지 한 일 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1 kx 제곱에서 이번에는 7cm 집어넣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 요게 이번엔 7cm의 제곱. 그 다음에 아까 B까지 늘리는데 한 일, 그 좀 전에 앞에서 계산한 시 집어넣어서 빼면은 0.132 줄이 나온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고무 조각을 잡아당겨서 늘어나는 길이를 측정한 그래프가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자, 왼쪽이 변이고요. Y축이 힘입니다. 자, 작용한 힘이 한 일 어떻게 하면 돼요? 일은 지금 힘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힘이 쭉 변하고 있죠. 이렇게. 이때는 어떻게 해요? 예.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변하는 힘, 그거를 이렇게 적분해주면 되죠. 적분. 그게 뭐예요? 요 아래 면적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요 아래 면적. 요 면적, 어떻게 구하든 구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요 적분이 의미, 요 아래 면적을 구하는 거다. 알겠죠? 예.